인사드리겠습니다. 대성학원에서 수학 가르치는 강울 선생이라고 합니다. 괜찮으시면 저만 좀 마스크 잠깐 좀 벗겠습니다. 불편해. 얼굴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오늘 11월 16일 아까 오는 길에 저기 올해 가르쳤던 저 재수하는 애들이 그 수험표를 들고 다시 이제 공부하러 가는 모습을 보고 이래 왔는데 내년 딱 1년 뒤입니다. 11월 16일 날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우선 그 수학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그래서 수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요거 얘기하고요. 잠깐만. 그다음에 뭐 시간표 등등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투각학원에서 올해 후반기에 그 선수능반이라고 그 2학년 아이들을 한 12주 동안 가르쳤습니다. 가르쳤는데 이제 속된 말 그런 거죠. 이제 내신을 포기하고 나는 정시에 올인해야 되겠다. 또는 정시 파이터가 돼야 되겠다. 이제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학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고2가 알아야 될 수학 내용이 있고 고3이 알아야 될 수학 내용이 있고 그 재수생들이 알아야 될 수학 내용이 다 다르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단계별로 가면 된다 그러지만 근데 실제 수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수학 내용 그대로이며 단지 그 출제되는 문항의 형태가 예전보다는 좀 세련되게 이렇게 출제된다라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만난 아이들한테 이제 뭐 내신을 하니까 수원이 끝나고 그다음에 수투를 하고 이제 가겠지만 혹시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한 60명 앉아 있었는데 친구들 중에 정석이든 뭐든 개념서를 이렇게 다 본 친구들 손들어 봐야 그랬어요. 근데 딱 여학생 한 명, 남학생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석이나 이런 기본서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책이든지 간에 이렇게 한 책을 이렇게 좀 진득하게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내용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가 이해가 안 돼서 어머니한테 또는 아버지한테 엄마 나 여기가 좀 이해가 안 돼. 인강 이 부분 좀 듣고 싶어. 엄마 나 여기가 이해가 안 돼. 대치동 가서 무슨 수업 좀 들을래. 이게 돼야 되는데 많은 아이들은 요즘 그게 좀 잘 안 됩니다. 혹시 죄송한데 여기 학생이 친구인가요? 여기 중간에 어, 친구 이게 올해 몇 학년이에요? 이제 3학년 될 거예요? 혹시 정석이 근데 설미 왜 왔어요? 직접 보려고요? 어, 좀 혹시 이래 정석이나 개념서 같은 거 혹시 한번 다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설명회는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그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랬는데 근데 저런 친구들이 그리 흔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마 어머니들 댁에 돌아가시면 아이 책상에 꽂혀 있는 그 뭐든 책 한번 보세요. 예를 정석이 꽂혀 있으면 정석을 이제 입학하면 소장용으로 다 구입은 하죠. 근데 진짜 소장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좀 중요한데 뭔 책을 이렇게 강의든 책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면서 실수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겨서 그래서 또 다른 강의의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데 요즘 친구들이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아쉽죠. 근데 이제 수학보다 더 심각한 게 국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 수능 시험이 그 뭐 여기 그냥 수원이 이게 11문제가 그다음에 수투가 요거 11문제가 그다음에 이제 그냥 미적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적이 요게 8문제가 배점은 정확하게 요거 37점이 그다음에 37점 그다음에 26점 요렇게 출제가 됩니다. 20 출제가 되는데 여기 뭐 미적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그 미적을 선택을 하게 되죠. 미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수원 11개, 그다음에 수투 11개 오늘 이거 안 적으셔도 됩니다. 11개, 11개, 37점, 37점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합니다. 이건 내일 시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수투에 1단원이 함수의 극한이고 2단원이 미분이고 3단원이 적분인데 특히 이제 미적분을 공부하는 친구들을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제 뭐 미분 단원이나 적분 단원의 한쪽이 쏠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찌 보면 미적 선택자들한테는 대단히
그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확통을 하는 친구들, 그다음에 이제 기하를 하는 친구들의 비율도 대단히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 그 친구들 생각을 하면은 되게 불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개수는 뭐 예를 들어 함수의 극한 3개, 미분 4개, 적분 4개 이런 식으로 대단히 형평성 있게 출제된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배점이,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74점, 그다음에 여기 이제 26점이 되는데, 어쨌든 수능 시험에서 좋은 표점을 받기 위해서는 요거를 우선 잘 받아야 되며, 실제 이제 그거는 이제 이게 집단 자체가 달라지게 되면은 요 공통 점수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많은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 그러니까 이런 데를 지망하는 많은 이제 아이들이 다 미적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많은 친구들이 일로 쏠리고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통을 하는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여기를 가야 이제 표점을 이제 좋은 점수를 받게 되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일로 쏠리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요 공통 74점을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며, 그다음에 이제 뭐 선택을 뭐 미적을 하든 확통을 하든 기하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다음에 이 점수를 받으면 된다는 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배점상으로 보더라도 요 수원 수투 공통 74점을 좋은 점수를 받는 게 그게 표점을 이제 높이는 방법이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공통 수원 수투인데, 제가 이제 아까 그 선수능반 잠깐 얘기를 했지만 수원 수투 아이들 많이 했죠. 예를 들어 실제 물어보면은 얘야 너 수원 언제 시작했니 이러면 거의 진짜 빠른 애들은요 초등학교 얘기하고 느려도 중2, 중3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 수원 언제, 저 수원 제일 처음에 언제 봤어요? 중3. 그냥 뭐 가장 노멀한 경우라고 하죠. 근데 수원을 예를 들어 이 두각학원에서 재수했던 애들 생각하면 그럼 중3, 고1, 고2, 고3, 재수 5년을 예를 들어 수원을 하는데 이 11개 37점, 11문항을 다 못 맞춘답니다. 그동안 예를 들어 예전 기준으로 사법고시 준비했으면 합격할 기간입니다. 근데 수원 11개를 왜 다 못 맞출까? 이거는 이게 뒤에서 서포트 해주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솔직히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중3 때부터 주구장창 수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2학년 때 내신을 한다고 그렇게 많은 문제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11개를 맞추는 게 쉽지가 않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수학을 이제 어떻게 공부하느냐라는 거와 이제 관련돼 있는데, 왜 안 될까 11개를. 기껏 있는 단원이 지수로감수 그래프, 그다음에 삼가감수, 그래프, 도형, 그다음에 수열 이래 있습니다. 수열도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배웠던 거랑은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서 분량도 대단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실제 내일 아마 수능 시험 보고 나면은 어머니도 한번 수능 시험에 나온 수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11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저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공부를 하는 당사자들도 그다음에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도 동시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이 11개 뭐 때문에 5년 이상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11개를 다 못 맞출까? 이건 좀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실제 여기 수원 11개는 여기는 주로 우리 친구들의 그 사고력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고력,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의 출제 원칙 중에 하나가 지식을 물어보는 게 있죠. 그다음에 그 지식을 알고 그다음에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체크하는 파트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수투나 미적분은 그냥 알고 모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풀고. 근데 수어는 알아야 될 내용이 없습니다. 별로. 그죠 우리 친구? 맞지 않습니까? 알아야 될 공식이 몇 개 없다니까요. 지수로감수 그래프에 공식 없습니다. 삼가함수 공식 없거든요. 도형에 우리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도형에 공식 좀 약간 있긴 하죠. 그다음에 수열 공식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막말로 알아야 될 문제에 있어서는 뭘 알아서 풀 수 있다. 이거랑은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도형. 그건 이미 중학교 때 싫어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도형을 포함해서
우리 친구들의 사고력을 물어본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이걸 물어보다 보니까 친구들이 좀 버거워하죠. 제가 어제도 이제 이번 주에 저기 10월 14일 날 저 강남대성 기숙학원에서 이제 마지막 수업을 했는데 아이들 보내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거 걱정 안 되거든요. 걱정 안 되거든요. 걱정돼요. 수원이 걱정되거든요. 수원이.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막말로 저도 이제 앞에서 이제 아이들 강의를 할 때 그래서 늘 우리 친구들이 좀 생각하게끔 만들고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 상황을 연출해주고 그다음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앞에 있는 선생이 키워줘야지 이 수원을 가르치면서 뭐 등차 수열이 n에 대한 1차 함수고 합은 n에 대한 2차 함수고 상수항이 없고 이걸 맨날 떠들어 봐야 서로 감흥이 없습니다. 애들은 도덕도 그렇고요. 그 얘기를 선생한테 처음 들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건 중학교 때부터 계속 봤던 내용이죠. 근데 등차 수열이 n에 대한 2차 함수인데 상수항이 없더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 함수더라. 아 이거 알면 뭐 합니까?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저도 이제 가르치고 있지만 어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떠먹여 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사고력이 키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로 다 봅니다. 부모님들이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 해주고 계신데 근데 그만큼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여기 수투나 미적분은 알고 모름의 문제입니다. 미분 가능하다는 게 뭔지를 알면 푸는 거고요. 아니면 못 푸는 거고요.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뭔지를 알면 그리고 그걸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알면 푸는 거고 모르면 못 푸는 거고요. 예, 미적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 지금 현재 시험 자체가 이렇게 이제 뭐 선택, 그러니까 공통과 선택이 나와 있지만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식의 양이 그리고 그 지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안다라고 했을 때는 쉽게 풀 수 있는 파트가 한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파트는 다양한 문제 상황이 연출했을 때 그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순발력 있게 판단하는 이 지점이 한 군데가 있다라는 거. 근데 요 특히 요 사고력 물론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거와 관련돼서는 또 선생이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런 것들은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선생이 이거 왜 배우고 이건 왜 그렇고 이건 왜 그렇고 서로 이렇게 대화만 된다라고 하면 애들 서서히 요 성적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부모님께서 지금 수학 문제가 그리고 예전처럼 그렇게 예전만큼이나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선수능반 얘기했지만 처음에 애들 만나가지고 그 강목 K 시험을 보는데 점수가 개판개판입니다. 수원 방금 그 진짜 내신 준비하다가 온 애들이 수원 11개를 못 맞춰요. 잘. 애들 다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기억이 안 난대요. 불과 몇 달밖에 안 됐거든요. 내신 끝나고 방학 지나고 나서 저를 만났는데 기억이 안 난답니다. 그런 상태에 있던 애들이 이제 한 10 마지막 회차 정도 되니까 애들 점수가 엄청나게 높아졌거든요. 거의 뭐 재수하는 애들 3학년 애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제가 이제 뭐 아이들 만나면 또 이렇게 잘 데려가겠지만 제가 대치동에서도 이제 오래 강의하고 대성화도 오래 강의했지만 일관되게 제 강의에 대해서 제가 들었던 멘트가 있습니다. 어렵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보죠. 어제도 이제 그 나간 애들한테 어렵냐. 우선 뭐 그거에 대해서 사과할 뜻은 없고 근데 왜 그렇냐 물어보면은 우선은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건데 뭘 배우면 예를 들어 어떤 공식을 배우면요. 그러니까 그걸 왜 배워야 되는지를 그리고 어떤 문제 상황에서 사용해야 되는지를 선생이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면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단지 많은 강의들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은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데 급급하죠. 예를 들어 평균값 정리가 뭐다라고 읊는 수준. 이거는 저도 학창 시절을 지냈지만 선생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켜면 평균값 정리를 치든 뭘 치든 치면 강의 엄청나게 떠 있거든요. 그냥 확인하면 됩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되고요. 근데 선생의 역할은 그게 아니죠. 그다음에 강의를 들어오는 아이들은 내가 왜 저 선생을 저 강의를 찾아서 갔을까라고 물음표를 쳤을 때 뭘 배우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친구 미안해요. 초면에 자꾸만 질문해서 그 평균값 정리 아시죠?
그 어디다 써먹어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 만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식을 배우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을 배우면 그걸 어디에다가 써먹고 어떤 문제를 푸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사용하게끔 가르쳐 주는 게 그게 선생의 역할입니다. 선생은 거기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어디 애들 앞에서 나는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좋지. 서로 어떻게 애들하고 싸웁니까? 요즘 애들 얼마나 똑똑한데요. 특히 아까 이 수원 11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애들이 선생보다 훨 나아요. 문제 푸는 게. 그리고 그들의 직관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경지입니다. 논리적으로 약간 비약이 있을지언정, 논리적으로 약간 부족함이 있을지언정 이게 답일 수밖에 없는 거를 우리 아이들은 요즘 너무 잘 찾아내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연역적으로 결론 내려지는 거, 이제 그걸 이제 도와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 수능이 이제 이렇게 출제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냥 이어서 수학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 알아야 될 내용,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냥 지금 수능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개념을 예, 그리고 문제 풀이를 위한 개념을 우리 친구들이 그냥 동시에 해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개념 따로 나중에 또 몇 개월 뒤에 문제 풀이 따로 그다음에 그 두 개 합쳐서 뭐 실무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배우면 그걸 어디에 써먹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거를 초반에 근데 그 초반이 예를 들어 강호기를 12월 30일 날 만나서 그때가 아니라 그 전에 처음에 이런 걸 배울 때 선생과 잘 만나 가지고 이제 하면 되는데 이제 거의 뭐 처음에 배울 때는 거의 뭐 수박 겉핥기 수준이죠. 아까 그런 얘기 뭐 등차 주열이 n에 대한 1차 함수고 사인 법칙이 뭐 어떻고 그냥 이렇게 지식을 열거하는 수준. 여기는 솔직히 어머니들 선생님 필요 없지 않습니까? 유튜브에다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 사인 법칙이 뭡니까? 물어보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왜 어렵다 그러니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이 하지 않는 걸 자꾸 물어본대요. 근데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트라우마였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한테 선생님 이거 왜 배웁니까? 물어봤어요. 아직도 생생합니다. 왜 배웁니까? 그랬더니 제가 촌에서 이제 학교를 나왔는데 왜 배웁니까? 그냥 닥치고 외우래요. 저 진짜 대단히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예를 들어 다른 과목이 빗대어서 얘기하면 국어인데 국어 1, 2, 3, 4, 5번 선지가 있는데 선생님 나는 4번이 답인데 3번을 썼는데 3번이 왜 답이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라니까 4번이 답이야. 이렇게 대꾸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이들은 그걸 원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이 봤던 문제는 기출 문제를 제외하고는 절대 안 줍니다. 요즘 애들이 문제를 외워서 푼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뭐 10개를 준다 하더라도 좀 아이들이 처음 봤을 법한 문제. 제가 대한민국 하늘 아래서 가장 많은 수학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대성학원에서 그 수능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또 학력 개발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다 줄 수 있죠. 근데 그는 시기적절하게 아이들한테 배포를 해야 되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머니께서 아이들을 서포트할 때 시기적절하게 이때는 이 강의를 이때는 이 강의를 하는 게 좋겠다. 요렇게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희문고등학교 제자애가 한 명 있는데 이제 뭐 꽤나 이제 나이 많아졌죠. 걔는 엄마 카드를 지가 들고 다닙니다. 그 지가 학원에 가서 결제를 해요. 필요한 강의만. 지가 돌아다니면서 제 수업 듣고 마지막으로 걔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다음 주까지 샘 강의 듣고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오케이. 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제 수업 빼고 그다음에 다른 뭐 과학이나 이런 거 필요한 거 듣고 그다음 빠지고 이런 식으로. 근데 대부분은 우리 어머니들께서 이 결제를 해주시고 어머니들께서 야 강호길 좋대 한번 가볼래?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학은 그냥 제 강의와 같이 결부져서 말씀드리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선은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받는다. 요거 하나가 있고 다음 두 번째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그걸 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이것을 선생이 학생한테 가르쳐 주면 제가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영혼 없이 외우고 예? 곱의 미분 가능성 앞에 새끼가 미분이 안 되는데 또 어떤 걸 곱했더니 미분이 가능하더라. 그러면 뭐가 돼야 돼? 라고 아이들한테 던지면 애들이 이제 그런 수업을 좋아하긴 합니다. 왜? 생각을 안 하게 하니까 그냥 뭘 계속 받아 먹는 듯한 느낌. 애들이 좋아하거든요. 이제 그건 이제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게 자꾸 누적되면은 그러면 나중에 우리 부모님들이 서포트했던 거와는 전혀 반대로 아이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늘 부모한테는 엄마 나 실수해서 답안지 밀렸었어. 예를 들어 내일 수능인데 갔다 왔는데 시험 잘 쳤니? 엄마 나 답안지 밀려 쓴 것 같아. 이 한마디면 서로 대화가 끝납니다. 아 그렇다고 아이 손을 잡고 저기 충청부터 진천에 가가지고 교육과정 평가원에 가서 답안지 확인하는 부모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제까지 제자들 중에 단 한 명도 없거든요. 뭔 답안지를 밀렸습니까? 그냥 못 푼 거죠. 그래서 수학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12월 31일 날 만나서 이제 강의가 10주가 이제 개념 수업이 진행되는데 그 두 달하고 한 10일을 예를 들어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만났을 때 뭐 또 다른 데 간다 하더라도 처음에 시작할 때만 잘해두면 됩니다. 그리고 막말로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친구들이 연습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뭘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 12월 30일 강우기를 만났습니다. 첫날 하는 게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입니다. 당연히 제가 뭘 질문하겠죠. 근데 이제 첫날 이제 딱 수업 듣고 집에 가면은 이제 또 대화가 이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울 선생님 수업 괜찮았니? 엄마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아, 왜? 뭔 말하는지 몰라 먹겠어. 이게 주로 이제까지 그 보통의 대화의 형태입니다. 근데 제가 어디 논술합니까? 어디 뭐 과거 애들 데려다 놓고 어디 고급 수학 수업을 합니까? 그게 아니라 오로지 수능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특히 이제 여기 수투 이제부터 진행을 하는데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내신도 했으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고 모름의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제가 그냥 전문 용어 좀 쓰면 연속성이나 미분 가능성이나 미적분의 기본 정리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증명을 한 번은 해야 되고요. 그 증명이 연역적인 증명이 이해가 되는 순간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학적인 아이디어나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을 우리 아이들이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싫어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뭘 툭툭 던지거나 아니면 저는 대단히 용감해서 요즘에 이제 많은 선생들이 이제 뭐 손글씨라고 줍니다. 애들 있거든요. 저는 그게 좋은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상학원 애들한테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 애들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야, 예를 들어 수학 문제가 있는데 밑에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해설을 써서 줘요. 해설 되게 간단하게 쓰거든요. 이게 왜 좋니 이랬더니 모든 답변이 똑같습니다. 선생님 가독성이 좋아요 이래요. 그게 뭔 말이고 이래 물어보면은 읽기 편하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애들 말대로. 해설지가 있는데 그 해설지 긴 글을 그거조차도 읽기 싫어한답니다. 그 정도 이제 뭐 다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머니 예전에 어렸을 때 아이들 그 똥 그려진 이 책 사줬지 않습니까? 그 어린애들 그 만화책 있지 않습니까? 만화책 Y 이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 단계를 거쳐야만 그 다음에 뭐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를 해 나가는 거지. 이 단계를 안 하고 바로 일로 가면은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늘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겨울에 이제 수투부터 뭐 수원 진행하고 그다음 미적분 따로 진행을 하지만 요거를 할 때 아이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또 애들이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뭘 배우면 그걸 왜 배우는지 어떤 상황에 이걸 써야 되는지를 선생과 대화를 나누면 요 공통 74점은
얘를 취하는 데는 그래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톡 까놓고 얘기하면 어머니들 이 안에 개념이 별로 없거든요. 예전에 지금 애들 얼마나 이것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전 아이들은 제자들은 다 했거든요. 수원, 수투, 미적, 기하, 확통 이걸 다 할 수도 있고 잘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고작 하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양이 상당히 작죠. 작아요. 작아서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뭐 저는 이제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힘든 과정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 2달 반만 잘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그냥 무던하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또 그래 돼야만 입시라는 게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요즘 우리 친구들이 요즘에 뭐 대입의 화두는 국어죠. 국어 공부할 시간이 생기고 그다음에 전 조만간에 대한민국에 공룡 나타날 것 같은데 그 대부분 아이들이 지학을 해요. 지학 다 지학입니다. 그 제가 그 선수능만 하나 할 때도 얘들아 저는 물리가 좋아서 화학이 좋아서 선택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냥 지학하면 됩니다. 여기 많이 선택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뭐 이제 과탐생들 얘기하겠지만 근데 그래 돼야만 다른 과목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학은 만약에 이제 12월 30일 내신 끝나고 한다 그러면 딱 2달 반만 좀 잘 버티면 됩니다. 그러면 요 수원 수투를 근데 잠깐만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혹시 이거 강의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거 뭐 들으면 앞에 있는 선생님한테 원하는 바가 있어요? 이거 뭐 원해요? 별로 없죠. 그래요. 이거 수업 들으면 뭐 원해요? 혹시 불편한 데 있어요, 이게? 없 없대요. 그럼 예를 들어 저런 애들을 만났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식을 전달을 하는데 여기만 그치면 저런 친구들은 단 한 번 듣고 수업 빠져나가겠죠. 왜? 내가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늘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 쓰면서 늘 이제 고민은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오늘 이 애들 만나서 뭘 가르칠까? 뭐 가르친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대화를 이렇게 서로 나눠 나갈까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은 우리 뒤에서 도와주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야, 저 선생님 좋대. 애들이 저기 많이 간대. 근데 그게 자기 우리 애들도 본인의 자식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픔이 다 다를 텐데. 예를 들어 강호기를 찾아갈 때는 나 여기를 좀 메꾸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예, 특히 그래서 재수하는 애들 중에 촌에서 오는 애들이 저를 대단히 또 좋아합니다. 혼자 공부하시다가 이게 너무 안 됐는데 한 사람도 나한테 이걸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근데 이 양반이 거기를 살살 긁어줘가지고 좋아졌다. 그리고 이런 편지를 또 제가 그 이제 종강하면서 가장 많이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리면 어머니들 여기 수원 수투는 예를 들어 앞에 뭘 했든 상관없이 만약 12월 31일 날 이제 대부분의 그 강의가 개강되겠지만 한 2달 반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뭐 최근에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얘기만 나누면 그래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크게 부담이 없다. 배점은 높지만 크게 부담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 밑에 있는 미적인데 미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적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요즘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선택 과목 요즘 미적 쉬워 이러니까 애들이 안 해요. 근데 그건 아니고 쉽죠. 예전보단 쉽긴 하지만 요 미적도 28번, 29번, 30번이 4점짜리입니다. 4점짜리인데 그중에 한 문제가 도형 문제입니다. 도형 문제인데 근데 이거 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미적은 알고 모름의 문제가 커서 알아야 될 내용들만 정확하게만 알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 해결 능력만 키울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얘도 무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입시가 바뀌고 나서 요 미적 강의를 해보면 우선 처음에 만나면 우선 안 돼 있는 상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했다 하더라도 거의 수박 겉핥기 수준. 이 챕터에 뭐가 있는지 이 정도 아는 수준이 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 그 고등학교에서 3학년 1학기 때 내신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안 해진 상태가 많고 거의 내신 끝나고 1학기 내신 끝나고 7월 말에 미적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내신도 대비할 겸 겨울에 좀 한 바퀴만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뒤쪽으로 밀면
예를 들어 과탐을 예를 들어 뒤로 밀어서 하는 것도 안 되지만 엄마 나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단기 완성해 볼게.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겨울에 제대로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뭐 다시 보는 건 괜찮아도 이거 내신을 우선 준비하겠다. 근데 보통 어머니도 그렇거든요. 내신 준비하고 나면 뭘 많이 알 것 같죠. 내신 준비하고 나서 딱 끝나면 리셋.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어떤 요즘도 내신이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무차별적으로 문제를 줘서 그냥 거의 암기하는 수준. 그게 왜 그런지도 모른 채. 그러나서 딱 끝나면 그리고 강욱을 만나면 거의 뭐 이렇게 그냥 뭐 완전 비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 미적 26점인데 얘는 서로 이렇게 애들하고 공부를 하면 얘 틀릴 일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쉽다 이런 게 아니라 알아야 될 내용만 정확히 알면은 크게 무리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은 겨울에 요 미적 제대로 해 놓는 게 친구들이 살 길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적은 지금 현재는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주로 계산만 물어봅니다. 계산. 그러니까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취지가 대학에 가서 학문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을 체크하는 시험인데 그냥 주로 이렇게 1학년 때 가면은 그 캘큘러스나 또는 이제 미적분학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 하게 되는 내용들, 공식들을 확인하는 게 거의 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그 필수 과목으로 시험 볼 때랑 달라서 주로 이제 계산을 하는 문제가 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선생만 잘 만나면 조금만 연습하면 요 26점을 받는 거는 그래 크게 무리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수학 조금만 좀 본질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천천히 가야 됩니다. 천천히 이미 예를 들어 아까 이게 중3 때부터 애들이 그것도 했다 그랬지만 이미 완성이 됐으면 옛날에 완성이 돼야죠. 근데 우리 어머니들의 뜻과는 반대로 12월 31일 날 어떤 선생님들을 만나든 이게 뭐가 새로운 상황, 새로운 것처럼 보이면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아이도 그동안 내가 뭐 했지? 우리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저 새끼 뭐야 이거? 내 이렇게 학원에 돈을 갖다 바쳤는데 이씨 아는 게 없네. 그러니까 이 상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학은 우선은 대학 입학구사의 한 과목이기 전에 수학은 학문입니다. 학문을 본질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되게 좀 위태위태하죠. 그냥 매번 똑같은 상태가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그 상황이 되는 거를 절대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수업을 뭐 약간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근데 맡기시면 또 애들이 이제 또 잘합니다. 진짜 금방 잘하는데 그래서 우선은 전체적으로 출제 경향이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수학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제 강의 시간표에 이제 뭐 거기 있으니까 그냥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머니들 그 내년 오늘입니다. 내년 오늘 애들이 이제 시험을 보는데 딱 1년 남았네요. 보는데 수학 때문에 제 제자들이 걱정하는 일은 절대 안 시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 강욱일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 강사라면 적어도 그 정도의 자존심은 있어야죠. 그래서 뭐 이제 만나면 아이들을 올바르게 저는 키울 겁니다. 올바르게 키워나갈 건데 하여튼 수학이 그냥 단순하게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머리를 써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알아주시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우리 아들 딸들을 어떻게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할 것인가, 이거는 어머니들도 좀 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선생 만나면 예를 들어 좋은 어른이죠. 좋은 어른 만나면 금방 잘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 오늘 오셨는데 이따 저녁에 돌아가셔서 아이를 많이 만나면 책상 위에 있는 책 아무거나 너 이거 뭐니? 왜 안 풀었어? 그럼 이제 뭐라고 답변을 하겠죠. 근데 책 한 권이라도 제대로 풀면 지금부터 뭐 내신 준비하겠지만 12월 31일 전까지 네가 나중에 어떤 강의를 선택해서 가든 엄마한테 필요한 걸 얘기해라고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수업 왜 들으려고 하는데 어디가 부족해서 그걸 들으려고 하는데 이게 서로 대화가 좀 되고 나서
그다음에 강호기를 만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학 때문에 이제 고민 많으시겠지만, 근데 지금 현재 수능에서는 그래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거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마지막은 애들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 예를 들어 강대도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그 뭐 인생사가 다 그렇지만 내일 시험 치면 모든 게 다 끝났으면 하는 게 선생의 바람이고 부모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한 4분의 3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논술을 봐야 됩니다. 수리 논술을. 보통 많은 아이들이 육논술을 쓰죠. 수시 원서를 쓸 때. 어머니들. 근데 이것도 제대로 안 하면서 한번 보세요. 대치동 한번 구경 와 보십시오. 내일 모레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내일 저녁부터 학원, 여기 대충 학원이 오늘 잠잠하지 않습니까? 내일 저녁부터 바글바글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다음 날부터 있는 논술 시험에 가야 되는데, 이거 1년 동안 공부하고 논술 하루 공부 하루. 그러니까 거의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루 그 기출 강의가 주로 도배가 되는 그 논술 강의를 하루 듣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닙니다. 1년을 공부를 했는데 논술을 딱 하루를. 어머니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수능 1년 공부하고 논술이 수능보다 더 어렵거든요. 논술 하루 공부하고. 그래서 얘를 잘해주면 좋은 게 하나가 있죠. 나중에 여기 뭐 학종을 쓰든가, 학교에는 이제 논술, 수시 논술을 쓰겠지만 어머니들 논술들을 무리 없이 준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부 메이저 의대 논술 면접 문제를 제외하고는, 요새 얘기하는 메이저 의대는 뭐 울산대 의대, 뭐 성대 의대 이 정도지만, 한양대 의대, 한양대 뭐 이제 논술 안 보지만 어쨌든 거기도 그냥 무리 없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요즘 논술 문제가 거의 수능 4점짜리랑 거의 똑같습니다. 마지막 문제랑 난이도가. 그래서 그것까지 좀 염두에 두신다라고 하면은 이번 겨울에 수능을 조금만 좀 진지하게 준비를 시켜 주시는 게 이래저래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아이들 만나면 뭐 수학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기는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은 이제 아이 맡기면 이제 먼저 믿으셔야 되겠지만, 그냥 강호기를 그냥 믿고 맡겨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애들 잘 가르쳐서 수학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입이다 보니까 어머니들 그건 아셔야 될 게, 전체적 과목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라는 거, 이건 좀 아시고. 뭐 수학 선생이긴 하지만 저도 재종반에 담임으로서 오래 있어봐서 아는데, 그 국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국어를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서 이게 그 강의를 선택하시고 또 시간대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일 수능인데 나중에 뭐 올해 수능과 관련돼서 또 만나 뵐 자리가 있으면 그때 이제 만나 뵙고 내가 또 어머니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